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차 모평 EBS 연계 분석인데 요거를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시험지도 있으면 더더욱 좋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겁니다. 원래 제가 수업을 할 때 반팔을 입진 않는데 오늘 6월달이니까 반팔 원래 문에 문신 많고 막 그래서 안 입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지우개로 지우고 왔어요. 좀 아프네요. 빨갛게 올라왔어요. 연계 분석 어제 시험 봤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오늘이 6월 5일이에요. 내일 이제 현충일인데 오늘 지금 오후 3시 5분인데 현재 등급 컷을 제가 딱 보고 왔는데 1등급 컷이 100점, 2등급 컷이 95점, 3등급은 88점이에요. 그 이하는 의미가 없어요. 요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 맞아야 1등급이고 하나를 틀리는 순간부터 2등급이 시작되는 그런 거였고, 그리고 3점짜리 2점짜리를 하면 이제 95점으로 걸리면서 2등급이 되는 거고 94점부터 3등급이 되는 거죠. 요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어땠냐면 이렇게 보시면 작년 등급 컷에 보면 6월 달에 197, 90. 그 다음에 9월 달에 97, 94, 86, 수능에 98, 93, 84가 이제 이게 평가원 확정 컷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다시 6월 달은 요거니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비교해보면 작년에도 6월 달에는 1등급 컷이 100이었네요. 네, 지금도 100이에요. 그 다음에 2등급 97, 95, 90, 98이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도표풀이를 한번 봅시다. 도표풀이 작년이 쉬었다는 거예요? 올해가 쉬었다는 거예요? 작년이 쉬었다는 거예요. 작년이 더 쉬었죠. 왜냐하면 전체 평균이 지금 2점이나 올라갔다는 건 작년이 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확정 컷이고 이거는 잠정 컷이죠. 그러니까 얘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딱 보기에도 2점이나 차이가 나는 건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어려웠다. 라고 하는 건 작년보다 어려웠던 이유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빈칸 넣기 3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비연계로 나왔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간접 연계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6월에 이렇게 되면 이제 9월 달엔 이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의 수능은 9월 정도 컷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올해. 왜냐하면 이게 간접 연계가 더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게 되면 아마 이렇게 요 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 그런데 1등급 컷은 98, 94, 86 약간 요 정도 선이 될 것 같아요. 98, 94, 86 정도가 올해 수능 컷이 될 것 같고 제가 작년 6월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적중했어요. 그러니까 등급 컷은 거의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2등급 컷을 본다면 3점짜리 2개를 틀리면 굉장히 간당간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따라서 웬만하면 3점, 2점을 틀려야 2등급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3점짜리 하나를 틀리면 1등급이 안 된다. 무조건 2점짜리를 틀리거나 다 맞아야 올해 1등급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만점자 1%를 만점자를 4%에 맞추겠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작년이 4%가 됐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 만점자가 안 됐어요. 작년이 4%가 안 됐다고 3점 몇 %예요. 근데 등급 컷이 이래요. 4%로 맞추겠다는 건 굉장히 쉽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쉬운 수능에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출제하는 사람이 나 쉽게 내야지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출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등급 컷은 98, 94, 86이 올해 등급컷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총평은 일단 평이한 출제였다. 라고 하는 거고 EBS 70%가 연계 유지가 되었는데 독해에서 총 18문제가 EBS 연계인데 이건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간접 연계가 최초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부사항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 표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거를 이거 잠깐 볼게요. 여기 지금 페이지가 안 적혀 있는데 맨 앞에 1페이지 그 다음에 표가 우악 나와 있는 걸 2페이지로 표시해 주시고 쭉 쪽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요걸 보시면서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랑 같이. 먼저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은 거 표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2페이지. 보이시죠?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EBS 연계 분석이라고 돼 있고 모두 여러분 독해가 모두 몇 문제예요? 25문제. 거기에서 몇 문제가 나왔다? 18문제가 나왔다. 일단은 듣기는 요번에 좀 빨랐다고 뭐 얘기를 하던데 그건 다 무시하고 일단 독해만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독해는 모두 18문제 중에 18문제가 지금 EBS가 나왔어요.
근데 그 18문제를 보시면 그 18번부터 39번까지 쭉 지금 EBS 연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얘를 갖다 보통 이 EBS 6월달 시험을 딱 보게 되면 우리가 한 6시면 이 자료를 올리거든요. 근데 우리 어제 이 자료를 어제 못 올렸어요. 그 이유가 18번, 19번, 23번 때문이에요. 18번, 19번, 23번은 간접 연계라고 발표되었어요. 누가 발표했다는 얘기예요? 평가원. 평가원은 이게 간접 연계한 거예요. 라고 자기들이 얘기했는데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래서 확정 발표가 나는 걸 보고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올라갔어요. 왜 그런지는 뒤에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간접 연계는 모두 8문제가 되었는데 거기 보시면 목적, 심경, 그 다음에 제목, 주제, 그 다음에 도표, 일치, 불일치 2문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잠깐 볼게요. 간접 연계는 이렇게 했어요. 목적, 심경, 주제, 도표. 그게 간접 연계야. 그런데 여기 보시면 흰색 간접 연계가 있고 노란색 간접 연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 프린트 받아 맨 뒤로 가면 돼. 그런데 흰색 간접 연계는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해서 과연 EBS를 봤다고 했을 때 이게 도움이 됐을까라고 하는 거. 전혀 알 수가 없다. 즉 이게 EBS에서 나왔다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나도 이해를 못하겠는 게 바로 요거예요. 흰색. 목적, 심경, 주제, 도표, 실용문 2문제는 EBS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비연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문제에서 8문제 중에 6문제는 그냥 뭐랑 똑같다? 비연계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잠깐 보세요. 자, 이제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목적 됐죠? 자, 이제 오른쪽이 EBS 교재고 왼쪽이 요번 1일차 모평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약간 두꺼운 글씨로 써놓은 거 보이시죠? 형광펜 쳐놓은 거. 요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겹치는 걸 지금 해놓은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이건 이 평가원이 얘기한 거야. 이게 간접 연계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결국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뭐가 겹치냐면 tuition, human resources, 그 다음에 request가 딱 겹쳐요. 그렇다고 연계래. 이건 연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입장, 그러니까 걔는 연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뭐로 빼라? 비연계로 빼라. 라는 거죠. 심경 봅시다. 심경 보세요. 심경도 오른쪽인데 왼쪽을 겹치는 거 보세요. Speaking, large audience, to deliver a speech, the performance. 요게 겹쳐. 이걸 어떻게 연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거는 그냥 뭐다? 비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경 날라갔고. 그 다음. 이제 제목을 보세요. 인플레이션 저랑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저랑 한 게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그래서 얘는 제목. 인플레이션은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진정한 간접 연계죠.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을 때 바로 답을 맞출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분명히 다르죠. 잘 보시면.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 지문을 보시면 반 이상이 겹치지만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답을 맞추는 데 거의 문제가 없어서 수업을 들었다면. 그쵸? 딱 보자마자 인플레이션이라고 답을 딱 찍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도움이 됐으니까 이건 연계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주제 봅시다. 주제는 도대체 이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투어리즘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논지가 완전 달라요. 소재는 같아요. 근데 논지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걔를 갖다가 얘가 연계라고 얘기해서 쟤는 비연계랑 마찬가지다. 주제. 알겠죠? 그 다음에 도표랑 실용문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일치불일치 잠깐 보시면 몇 번을 보시냐면 25번 잠깐 보시면 미켈란젤로가 나올 거예요. 기억나죠?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들고 올라가고 이렇게 벽에 그렸던 거. 그쵸? 그런데 중단에 대고 그래서 막 얘가 막 자괴감을 느끼고 이런 내용들 제가 알려드렸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8문제 중에 6문제는 비연계고 2문제는 진정한 EBS 연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 난이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봤을 때 100점은 좀 너무하다고 봤으니까 한 요 정도로 조절한다고 봤을 때는 이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알겠죠? 따라서 EBS 실제 반영률은 EBS가 직접 반영된 게 10문제 그리고 간접 연계되었지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2문제에서 모두 12문제다. 그래서 독해에서는 42%. 그러니까 10문제 중 4문제가 2문제 풀면 1문제 정도가 역시 실제 반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반영.
자, 우리 수업을 통해서 이거 하고 바로 맞출 수 있는 건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는 게 솔직한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 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페이지 내용하고 똑같아요. 요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수,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인수 이렇게 돼서 쭉 봤는데 지금 어떤 내용들이 쭉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 EBS 유형이 있고 변형 유형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적중이라고 한 건 우리가 다룬 거고 유형까지 적중은 제가 빈칸은 이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빈칸 그대로 나왔죠. 연결세 이게 나올 거다. 그냥 나왔고 흐름 무관도 맞추는 소름 끼치는 적중에 연속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대박이 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교재별을 잠깐 볼게요. 교재별을 보시면 수능 특강이 7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인수가 이제 8문제, 3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11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7 더하기 11이 갖고 모두 18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18문제가 나온다고 봤을 때 EBS가 이제 수특이 남아있고 인수가 남아있고 이제 뭐가 있어요? 수완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반영이 돼서 나중에 18문제가 나오겠죠. 그쵸? 수능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6문제, 6문제, 6문제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재수를 해봐서 알겠지만 교재별 문항 배분은 없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이번에 인수가 많이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인수가 적게 나오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수특, 인수, 수완을 다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작년 기준으로 수특, 인수, 수완 그리고 엔제까지 합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교재는 수특이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수특은 시험에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6월달, 9월달, 수능 이렇게 3번 나오다 보니까 가장 많이 출제가 됐기도 했지만 가장 뭐랄까 엑기스 같은 좋은 문제들은 역시 수특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알겠죠? 따라서 남아있는 이제 9월 동안에 9월까지는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으로 수특이나 인수를 보지 말고 비연계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강을 듣는 친구들에게도 인수를 듣지 말고 수특 듣지 말고 그냥 스피드 리딩 해라 이렇게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수특, 인수, 수완을 다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덜하고 더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9월 달까지는 EBS 3개를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수완부터 해야겠는데 수완이 언제 나오면 6월 말에 나와요. 그러면 저는 언제부터 하냐면 7월 세 번째 주부터 3일이 아니야. 7월 세 번째 주부터 우리가 수완을 진도를 나갈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수특하고 인수를 확실하게 다시 끝내놓고 그리고 이제 수완은 제가 시작될 때 7월 세 번째 주부터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들으시면서 복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한 번이라도 출제된 내용은 다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평가원에 물어보면 다시 나와요 안 나와요 라고 그러면 중요한 지문은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무조건 지우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자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볼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보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뒤에 지문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EBS 출제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거 하고 기억에 났다라는 건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올 만한 내용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쉬운 거거든. 예를 들어 메뚜기 기억나요? 메뚜기 기억나죠? 근데 메뚜기를 제가 순서라고 얘기했는데 메뚜기 제가 설명을 해줬죠. 처음에는 어때요? 혼자 살죠. 그러다 먹이가 뭐예요? 많아져요. 그럼 같이 먹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랑 했던 이 수업이 간접 연기가 되면서 뭔가 좀 약해지고 전홍철 망했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란 얘기예요. 사실 간접 연기가 좀 도움이 이렇게 바뀌면서 친구들이 저에게 많이 그런 거 물어봤어요. 이제 전홍철 망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제가 최강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돼요. 자, 이제 EBS 공부를 어떻게 한다? 무조건 나의 방식이 옳다. 요지만 얘기한다든가 얘를 갖다가 EBS를 구문 분석으로 접근한다는 건 다 망할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EBS 내용을 쭉 흐름 논리를 파악해 준 다음에 구문은 따로 제가 무료로 제공하잖아요. 구문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야 EBS는. 그리고 직독직계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흐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의 방식이 옳아요. 그 다음 앞으로 해야 될 건 비연계 빈칸 한 문제는
그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 풀어드리겠지만 그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마지막 퍼즐을 완성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EBS 공부를 안 했다면 이제부터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태까지 이제 뭐 대범이라는 친구들 제가 아직 비연기 공부가 잡혀있지 않았으니까 EBS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친구들은 이제 6월 그 다음에 7월 그 다음에 8월에 걸쳐서 각각 수트, 인수, 수완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얘가 19강, 얘가 19강, 얘가 19강 이렇게 될 거니까 사실은 60강도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2달이면 되는 코스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지문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고백 파이널 나오기 전에 한번 얘네들을 쭉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EBS 안 했다면 지금부터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험을 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 인강교재, EBS 교재, 교육청 모의고사, 그 다음에 기출 모의고사 이외에는 전혀 불필요하다. 다른 문제를 푸는 게 의미가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사설 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걸 다 풀었다면 그걸 풀어도 되겠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사설 문제집을 굳이 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EBS가 70% 반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출판사가 망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출판사가 많이 망했어요. 출판사가 망했다는 건 출제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비싸게 모셔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양질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사설교육청 모의고사를 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인강교재, 그 다음에 EBS 교재인데 EBS 교재를 3회 이상 보는 게 더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제라고 하는 게 곧 나오는데 엔제는 요번에 반영 교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지만 좋은 문제일 거예요. 따라서 만점을 바라기 위해서는 이 반영이 되지 않지만 우리 수능에 반영이 되진 않지만 풀어볼 문제로 아주 좋을 겁니다. 그 다음 올해 만약에 처음 고3이 되었거나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이제 입시를 치른 학생들 작년 EBS 문제집 되게 좋아요. 작년 EBS 문제집을 예스24나 이런 데서 주문해서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강교재 풀어보시고 EBS를 3회독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 최근 한 3개년 3학년 거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공부가 부족하면 2학년 거부터 푸시고 그 다음에 기출제에서 3개년을 제가 딱 정리해 주죠. 그 정도만 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 보니까 기출문제 하루에 몇 번씩 풀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보 같은 짓이에요. 기출문제 많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출문제의 70%는 다 뭐였다? EBS 문제였다. 그러니까 그 EBS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 기출제에서 나오는 딱 3개점만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됐죠? 이해하셨죠? 자, 요게 이제 총평입니다. 더 이상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